네, 평면 벡터의 내적 두 번째, 직선의 방정식과 원의 방정식입니다. 자, 직선과 원은 고등학교 1학년 수학 상에 도형의 방정식에 있는 단원들이죠. 자, 그때 배웠던 직선과 원의 방정식과 동일합니다. 다만 이 직선과 원을 벡터로 어떻게 표현할 거냐? 그래서 엄밀히 따지면 이 단어는 직선의 벡터 방정식과 원의 벡터 방정식이에요. 직선과 원을 벡터로 표현해 보자는 거죠. 자, 먼저 첫 번째 직선의 방정식입니다. 자, 이렇습니다. A 벡터의 종점을 지나고 U 벡터의 평행한 직선 L, 얘는 어떻게 표현될 거냐? 자, 다시 A 벡터의 종점 점 A를 지나고 U 벡터의 평행한 직선 L의 방정식을 표현을 해보자는 거죠. 자, 걔는 어떻게 될 거냐 이거죠. 자, 그러면 직선 LU에 있는 임의의 점 P에 대한 위치 벡터를 P 벡터라고 합시다. 즉, 자, 요거를 P 벡터라고 합시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걸 판단할 수 있어요. 요 벡터 있죠. 요 벡터가 뭐죠? AP 벡터. 그렇죠? AP 벡터는 U 벡터와 평행한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결국 AP 벡터라는 것은 U 벡터의 실수배, TU 벡터라고 표현할 수 있죠? 자, 요때 T는 실수예요. 자, 여기서 또 AP 벡터는 당연히 P 벡터 마이너스 A 벡터겠죠? 얘가 TU 벡터인 거고 A 벡터를 이용하면 결국 직선의 P 벡터는 A 벡터 더하기 TU 벡터가 되더라 이거예요. 자, 요것이 요렇게 써 있는 거예요. 오케이? 자, A 벡터의 종점을 지나고 U 벡터의 평행한 직선의 벡터 방정식. 얘는 A 벡터 더하기 TU 벡터다. 이때 T는 실수라는 거죠. 자, 요때 요 U 있죠, U 벡터. 요 U 벡터는 직선 L과 평행한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얘를 요 직선의 방향 벡터라고 합니다. 요 직선의 방향 벡터. 그리고 앞에 있는 A 벡터. A 벡터는 당연히 직선이 A 벡터의 종점을 지나는 거죠. 그래서 얘는 지나는 점에 해당되는 벡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오케이? 그러니까 P 벡터가 A 벡터를 지나네요. A 벡터의 종점을 지난다는 얘기예요. A 벡터를 지나요. 그리고 U 벡터에 평행해요. 그러면 A 벡터 더하기 T 벡터라고 표현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여기서 방향 벡터는 곧 직선의 기울기 역할을 하더라. 오케이? 네. 직선하면 떠오르는 것이 기울기와 한 점이죠. 그렇죠? 이 직선에 대한 벡터 방정식도 방향 벡터와 A 벡터의 종점, 지나는 점, 기울기와 점으로서 표현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자, 그러면 개념 확인 한번 볼게요. 직선 L과 A, B, C, D, E가 오른쪽 그림과 같을 때 주어진 직선 중 직선 L의 방향 벡터를 모두 고르래요. 자, 그러면 직선 L과 평행한 것을 다 찾으라는 얘기겠죠? 자, 보는 순간 A 벡터하고 또 뭐가 있죠? E 벡터인 거죠. A 벡터와 E 벡터가 직선 L과 평행한 거니까 그냥 이거예요. 심심하죠? 자, 그러면 방금 했던 직선의 벡터 방정식을 가지고 실제 성분으로 표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점 A의 좌표가 A 벡터가 x1, y1 그리고 방향 벡터가 u1, u2 직선 LU의 임의의 점에 대해서 점 P x, y라고 합시다. 그럼 얘를 성분으로 표현해 볼게요. 자, 방금 직선의 벡터 방정식이 뭐였죠? P 벡터는 A 벡터 더하기 실수 T에 대해서 TU 벡터 이랬죠? 자, T는 실수 이랬습니다. 자, 그러면 자, 성분으로 표현해요. P 벡터는 x, y. 자, A 벡터는 x1, y1 더하기 T의 방향 벡터 u1, u2. 그러면 x1 더하기 tu1, y1 더하기 tu2인 거죠? 자, 요것이 x, y니까 x라는 것은 x1 더하기 tu1이고
y라는 것은 y1 더하기 tu2인 거죠? 요렇게 표현할 수 있더라고요. 오케이? 자, 요것이 우리 교재상에 어떻게 써 있냐면 기억처럼 돼 있어요. 자, 기억이 바로 이겁니다. 이거. 요렇게 표현돼 있어요. 선생님이 지금 쓴 거하고 얘하고 똑같은 거죠. 자, x는 x1 더하기 tu1, y는 y1 더하기 tu2 라고 하고 얘를 우리는 뭐로 하냐면 직선의 매개변수 방정식이라고 그래요. 직선의 매개변수 방정식. 아이고, 매개변수 변이 뭐죠? 매개변수 방정식이라고 한다. 매개변수라는 것이 왜 갑자기 튀어나왔냐면 여기 있는 실수 t 있죠? 여기 있는 t, 요 t가 곧 매개변수예요. x1, y1이라는 거하고 u1, u2를 연결시켜주는 그런 매개변수예요. 오케이? 그래서 얘는 직선의 매개변수 방정식이라고 합니다. 오케이? 즉, 직선의 매개변수 방정식은 꼭 연립방정식처럼 생겼죠. 그죠? 자, 그리고 그 다음 요 첫 번째 x에 대해서 실수 t하고 y에 대해서 실수 t를 한번 구해볼게요. 그러면 t라는 것은 당연히 x1을 이항하고 u1으로 나눌 거니까 u1분의 x-x1일 게고, 자, y 성분에서 t라는 것은 y1 이항하고 u2로 나눌 거니까 u2분의 y-y1이죠? 어때요? 위에 있는 것도 실수 t의 값이고 밑에 있는 것도 실수 t의 값이니까 서로 같을 거 아니에요? 그럼 걔를 이렇게 씁시다. u1분의 x-x1 하고 u2분의 y-y1이 어떻다? 같더라 이거죠. 자, 요거. 자, 형광펜 요것도 직선의 방정식이에요. 자, 요것도 직선의 방정식입니다. u1분의 x-x1, u2분의 y-y1. 자, 이것이 곧 우리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수학 상에서 다뤘던 그러한 직선이에요. 정리하면. 오케이? 정리하면 한번 해볼까요? 자, 양변에 u1, u2를 곱해버리면요. u2의 x 마이너스 u2x1, 그 다음 u1의 y 마이너스 u1 y1. 자, 이거 이항할까요? 이항하면 u2x 마이너스 u2y, 너 이항하면 u2x1 마이너스 u1 y1이죠? 어때요? 얘는 어떤 꼴이냐면 ax 더하기 by는 c, 이런 꼴이에요. 오케이? 자, 요 꼴이 곧 우리가 알고 있는 직선이잖아요? 그렇게 표현이 된다는 거죠. 오케이? 그렇게 표현이 되더라. 자, 그래서 얘가 실수 t 값으로 서로 같은 직선의 방정식을 얘기하더라 이거죠. 오케이? 자, 그럼 요 식에서 밑에 있는 u1, u2, 밑에 있는 분모에 있는 u1, u2가 곧 방향 벡터고요. 여기 있는 x1, y1, y1, 요게 지나는 한 점이더라 이거죠. 얘가 지나는 한 점이더라. 자, 우리 교재상에는 또 이렇게 이제 다 명시되어 있어요. 이렇게 써 있죠. 이렇게 써 있더라. 자, 여기에서 분모에 있는 u1, u2, 얘가 무슨 벡터다? 방향 벡터. 그리고 x1, y1, 얘는 지나게 되는 한 점이더라 이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딱 한번 딱 보여주면 a 벡터가 3,1이에요. 3,1을 지나고 u 벡터 2,7의 평행한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래요. 그러면 2분의 x-3은 7분의 y-2 쓰면 끝이라는 거예요. 이게 끝이에요. 그래서 분모에 있는 2,7이 방향 벡터고 분자에 있는 3,2가 지나게 되는 하나의 점이라는 거죠. 오케이? 그러니까 수학상에서 했던 그러한 직선의 방정식보다 훨씬 빨리 풀 수 있는 거예요.
빨리 직선을 표현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 또 짚고 넘어갈 거. 방금 했던 직선의 방정식이 방향 벡터 u1분의 x 빼기 지나는 점 하고 u2분의 y-y1이 있는데요. 자, 요거에 대해서 무엇을 짚을 거냐면 방향 벡터가 만약에 방향 벡터가 x1 방향 벡터가 x축에 평행하든지 또는 y축에 평행하게 되면 방향 벡터가 x축에 평행하거나 y축에 평행하게 되면 u1과 u2 성분에는 0이라는 것이 들어가요. 즉 그림에서처럼 y축에 평행하잖아요. 그러면 요 u1 벡터는 0,1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렇죠? 0,1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뭐 정확하게 얘기하면 u1 벡터는 0,u2가 되는 거죠. u 벡터의 y 성분이 u2니까. 그럼 보세요. u1은 0이 되니까 여기에다가 0을 이렇게 써야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0분의 x 빼기 x 어떤 분수식에서 분모가 0인 그런 분수가 있나요? 그리고 이런 표현이 맞나요? 잘못된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 x축에 평행하게 되면 방향 벡터 u 벡터가 x축에 평행하면 이건 1,0 정확히 얘기하면 뭐라고 쓸 수 있다? u1, 0 그러면 이때는 u2가 0이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u1 그대로 쓰지만 얘가 0 돼버리는 거예요. 이런 표현도 잘못됐다는 거죠. 그래서 약속을 해요, 우리가. 무슨 약속을 하냐? 벡터 방정식의 표현에 있어서 직선의 벡터 방정식 표현에 있어서 방향 벡터가 축의 평행함으로 인해서 분모가 0이라는 그런 형태가 발생하게 되면 약속을 분모가 0이면 분자도 뭐다? 0이다 라고 약속을 해버려요. 분모가 0이면 분자도 0이다. 그러니까 요런 거 같은 경우는 0분의 x 빼기 x1 그리고 u2분의 y 빼기 y1이겠죠? 그런데 얘가 0이면 얘도 뭐다? 0인 거죠. 그래서 x-x1이 0, 즉 x는 x1. 그래서 요 직선이 곧 x는 x1이라는 직선의 방정식이 된다는 거죠. 자, 마찬가지로 자, 얘는 방향 벡터가 u1, 0이니까 u1분의 x 빼기 x1 그리고 0분의 y 빼기 y1이잖아요. 얘가 0이니까 요 분자도 뭐다? 0이다. y-y1이 0이니까 결국 y는 y1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 직선의 방정식이 곧 y는 y1이다 이거죠. 어때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직선하고 똑같은 거죠. 세로 직선은 x 이퀄 k, 가로 직선은 상수함수로서 y 이퀄 k라고 표현했었잖아요. 그것이 세로 직선 x 이퀄 k, x는 얼마? 가로 직선 상수함수 y는 얼마? 이거 펜을 떨어뜨렸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직선의 방정식은 u1분의 x 빼기 x1 하고 u2분의 y 빼기 y1 결국 얘가 실수t인데 이때 u1, u2를 방향 벡터를 영어로 디렉션 벡터라고 해요. 자, x1, y1 얘는 지나는 한 점이다. 자, 만약에 u1이 0이 되면 u1이 0이라면 자, u1이 0이면 그때 직선은 x는 x1이 되고 u2가 0이면 그때 직선은 y는 y1이 되더라 이거예요. 선생님 둘 다 0이면요? 둘 다 0일 수가 없죠. 둘 다 0이면 방향 벡터가 0,0이라는 거잖아요. 말이 안 되는 거죠. 그거? 오케이? 요렇게 직선의 방정식을 표현하는 걸로 약속을 하자라는 거예요. 오케이? 자, 개념 확인. 2,3을 지나고 방향 벡터가 마이너스 1,4래요. 2,3을 지나고 얘가 한 점이고 얘가 방향 벡터니까 마이너스 1분의 x 빼기 2하고 4분의 y 빼기 3이 같다. 이거죠.
그래서 요 식이 이거라고 하니까 A는 마이너스 1인 거고 B는 마이너스 3이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무슨 말 이해가세요? 자, 그러면 서로 다른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은 또 어떻게 될까? 서로 다른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 자, 서로 다른 두 점을 지날 때는 방향 벡터가 별도로 따로 명시될 필요가 없어요. 왜 그럴까요? 왜? 두 점을 이은 것이 결국 방향 벡터가 되니까. 오케이? 결국 AB 벡터 또는 BA 벡터 요것이 방향 벡터라는 거죠. 오케이? 그래서 자, U 벡터라는 것은 AB 벡터는 x2 빼기 x1, y2 빼기 y1이겠죠? 그래서 얘가 방향 벡터고 지나는 점은 얘잖아요. 그러니까 x2 빼기 x1 분의 x-x1 그리고 y2 빼기 y1 y-y1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거죠. 오케이? 그래서 이런 식이 나오더라 이거죠. 물론 B라는 점도 지날 수 있으니까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는 거죠. 서로 같은 거예요, 이건. 이해 가셨죠? 자, 두 점이 주어지면 두 점에 대한 벡터가 방향 벡터다. 오케이? 직선에서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고등학교 1학년 수학에서 직선 하면 가장 중요한 것이 기울기거든요. 그러니까 벡터에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뭘까요? 방향 벡터인 거죠. 오케이? 자, 개념 확인.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이 이거래요. 그러면 방향 벡터는 3, 2인가요? 그렇죠? 그래서 A는 3, B는 2라고 나타내어지더라. 이거예요. 이해 가셨죠? 자, 이제 법선 벡터가 또 나왔어요. 자, 법선 bek터는 뭘까요? 네, 수직인 벡터인 거죠. 그죠? 자, 이 그림 한번 봅시다. 이 그림에는 뭘 얘기하냐? 자, A 벡터의 종점을 지나면서 N 벡터, 요 N 벡터의 수직인 직선 구해봐라 이거죠. 자, A 벡터의 종점을 지나면서 N 벡터의 수직인 직선. 자, 그럼 얘를 벡터로 표현해 볼게요. 또 직선 LU의 임의의 점 P에 대해서 OP 벡터를 생각해 보면 우리는 요 AP 벡터와 여기 있는 N 벡터는 수직이죠. 그죠? AP 벡터와 N 벡터는 수직이야. 맞죠? 자, 근데 두 벡터가 수직이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네, 두 벡터가 수직이면 내적이 0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결국 AP 벡터 내적 N 벡터는 0이 나오더라 이거죠. 그것이 우리 교재에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왜? AP 벡터라는 것은 결국 P 벡터 마이너스 A 벡터 내적 N 벡터가 0이 되는 거니까. 오케이? 요럴 때는 이런 일이 벌어지는구나. 이렇게 표현할 수 있구나. 이거죠. 오케이? 자, 여기서 요 식을 가고 또, 요 뒤에 있는 A 벡터가 뭐죠? 지나는 점인 거고. 내적해서 N 벡터가 얘는 뭐다? 법선 벡터다. 이거죠. 자, 법선 벡터를 N 벡터로 쓰는 이유는 법선을 노멀 벡터라고 해요. 노멀 벡터. 오케이? 그래서 N이라고 쓴 겁니다. 자, 그러면 얘를 또 성분으로도 표현할 수 있겠죠. 자, 성분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우리 교재 봤더니, 자, 한 점 A 벡터가 x1, y1. 자, 법선 벡터가 A, B. 자, 직선 LU에 있는 P 벡터가 x, y. 오케이? 자, 그러면 P 벡터 마이너스 A 벡터 내적 N 벡터가 0이니까 성분으로 씁시다. x-x1, y-y1 내적 a, b는
0이더라 이거네요. 자, 공간상 에다 쓸게요. 그러면 내적 x성분끼리의 곱 더하기 y성분끼리의 곱이니까 a의 x-x1 더하기 b의 y-y1은 0이다 라고 직선의 방정식이 세워지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우리 교재에 이렇게 써 있는 겁니다. 네? 자, 그럼 우리는 이걸 보고 또 생각할 건 뭐냐? x1, y1 얘는 뭐다? 지나는 점이구나. 지나는 점이구나. 그 다음 여기는 a, b, x의 개수, y의 개수. 이 a, b. 아, a, b는 무슨 벡터다? 법선 벡터다 이거죠. a, b는 법선 벡터다. 아, x와 y의 개수가 곧 요 직선의 수직인 법선 벡터구나 라는 거예요. 오케이? 수직인 법선 벡터구나. 자, 예를 들어보면, 예를 하면, 자, 지나는 점이 1,3이래요. 1,3을 지나고, n 벡터가 2,1이래요. 그러면, 2 괄호 열고, x 빼기 지나는 점, 1 괄호 열고, y 빼기 지나는 점, 0. 이게 끝이에요. 그래서 2x 더하기 y 마이너스 5는 0이다 라고 구할 수 있는 거죠. 오케이? 그냥 이렇다. 이해 가셨어요? 자, 밑에 유제 한번 볼까요? 밑에 유제. 개념하기에는요, 미제가 아니고. 마이너스 2,3을 지나고 이거래요. 그러면 4에 x 더하기 2 마이너스에 y 빼기 3은 0이다. 즉, 4x 빼기 y 더하기 8 더하기 3, 11은 0이다 라고 알 수 있다는 거죠. 무슨 말인지 가셨죠? 오케이? 자, 그리고 이 법선 벡터를 가지고 또 추가적으로 조금 더 설명을 또 하면요. 이것도 좀 우리가 표현할 수 있어요. 자, 뭐냐. 자, X축과 Y축이 있어요. X축, Y축. 직선 L. 내가 지금 표현하자는 거예요. 직선 L이 딱 있다. 직선 L이 있고요. 자, 원점에서 이 직선의 수선을 그렸어요. 수선을 딱 내렸어요. 수선을 내렸을 때 그 수선의 발을 P라고 하고 요 OP가 X축과 이루는 각을 세타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여기까지 길이를 D라고 할게요. 자, 어떤 직선 L이 있어요. 원점을 지나지 않는 직선 L. 직선 L을 원점에서 그 직선 L에 수선을 내려요. 그래서 그 수선을 내린 수선과 X축 사이의 각 세타, 그리고 수선의 발까지의 거리 D. 자, 요걸 가지고 직선 L을 표현할 수 있는데, 직선 L이 어떻게 되냐? 결과부터 할게요. 얘는 X 코사인 세타 더하기 Y 사인 세타는 D 이렇게 표현돼요. X 코사인 세타 더하기 Y 사인 세타는 D라고 표현될 수 있더라. 자, 여기서 코사인 세타, 사인 세타 이겨볼까요? 코사인 세타,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사인 세타가 뭐냐면 OP 있죠, OP. OP. 자, OP에 대해서 P의 좌표가 D 코사인 세타, D 사인 세타인 것은 알죠? 그렇죠? P의 좌표가. 그러면 이 직선 L에 대해서 법선 벡터를 우리는 코사인 세타, 사인 세타라고 할 수 있죠. 그죠? 코사인 세타, 사인 세타라고 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결국 얘가 법선 벡터고 요 점을 지나는 직선인 거잖아요. 그렇죠? L이라는 것이 법선 벡터가 코사인 세타, 사인 세타고 지나게 되는 점 P는 D 코사인 세타, D 사인 세타잖아요. 이걸 그대로 씁시다. 그러면 자, 코사인 세타 괄호 열고
x 빼기 지나는 점 d 코사인 세타 더하기 사인 세타 괄호 열고 y 마이너스 d 사인 세타 얘는 0이다. 그럼 얘를 정리하면 분배를 해야겠죠. 이렇게 분배를 하면 코사인 세타 x 더하기 사인 세타 y 그리고 마이너스 d의 코사인 제곱 세타 마이너스 d의 사인 제곱 세타인 거죠. 요때 마이너스 d의 코사인 제곱과 마이너스 d의 사인 제곱을 이항시키면 얘가 우변으로 이항되면 얘는 플러스의 등호 되겠죠? 얘를 d로 묶으면 코사인 제곱 세타 더하기 사인 제곱 세타니까 얘가 1인 거잖아요. 결과적으로 우변엔 뭐만 남죠? d만 남아요. 그래서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거죠. x 코사인 세타 더하기 y 사인 세타는 d다. 자,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헤세의 표준형이라고 한답니다. 직선에 있어서 이렇게 표현하는 것을 헤세의 표준형이라고 하는 거고요. 이때 이 코사인 세타,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콤마 사인 세타가 내가 하고자 하는 직선의 법선인 거고요. 요 d는 원점에서 직선까지의 거리인 거예요. 원점에서 직선까지의 거리. 자, 요런 직선의 방정식 있더라. 그러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자, 뭐냐? 선생님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뭐 어떤 직선을 딱 표현할 때 이렇게 막 쓰잖아요. 4x 플러스 3y는 7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 양변을 7로 나눠버리잖아요. 아니, 양변을 7이 아니고 양변을 5로 나누잖아요. 그러면 5분의 4x 더하기 5분의 3y는 5분의 7인 거예요. 이때 5분의 4하고 5분의 3을 우리는 코사인 세타, 사인 세타라고 치환하게 되면 5분의 4를 코사인 세타, 5분의 3을 사인 세타라고 하면 5분의 4의 제곱과 5분의 3의 제곱의 합이 1인 거예요. 그러니까 코사인 제곱 더하기 사인 제곱 1이 딱 들어맞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요 5분의 7이라는 우변이 헤세의 표준현상의 d이기 때문에 원점에서 요 직선까지의 거리는 5분의 7이구나 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오케이?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ax 더하기 byc라는 것이 있어요. 이것을 양변을 a, b의 제곱의 합, 즉 루트 a제곱 더하기 b제곱 이거로 나눠버리잖아요. 이렇게 양변을 루트 a제곱 더하기 b제곱 나눠버리면 요 전체 의식이 헤세의 표준형 꼴이 돼서 우변에 있는 얘가 원점에서 요 직선까지의 거리가 된다는 거예요. C가 음수이면 또 안 되니까 절대값을 씌워야겠죠. 오케이? 그래서 원점에서 직선까지의 거리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바로 계산할 수 있다는 거죠. 오케이? 그것이 곧 헤세의 표준형이다. 이해가셨죠? 자, 그러면 두 직선이 이루는 각의 크기는 어떻게 할 거냐 이거죠. 두 직선이 이루는 각의 크기. 자, 두 직선이 이루는 각의 크기는 이렇게 생각하세요. 직선의 벡터 방정식의 가장 중요한 것은 뭐라고 했어요? 네, 방향 벡터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두 직선이 이루는 각은 두 방향 벡터가 이루는 각과 같더라는 거죠. 그것을 명백히 기억하셔야 돼. 자, 두 직선이 이루는 각의 크기는 어떻게 계산한다? 두 방향 벡터가 이루는 각의 크기와 동일하더라. 두 방향 벡터가 이루는 각의 크기와 어떻다? 동일하다. 자, 또 있어요. 자, 직선하면 법선도 있잖아요. 어떤 직선의 수직인 직선들이 다 있잖아요. 어떤 직선의 수직인 것은 법선인 거니까.
그죠? 그래서 두 방향 벡터가 아닌 법선 벡터가 있어도 두 법선 벡터가 이루는 각으로서 두 직선이 이루는 각의 크기를 구할 수 있어요. 자,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직선 L이 이렇게 있답니다. 직선 L이 이렇게 있고요. 직선 M이라는 것이 이렇게 있대요. 직선 M이. 자, 두 직선이 이루는 각, 얘가 있답니다. 네. 그러면 먼저 첫 번째, L이라는 방향 벡터와 M이라는 방향 벡터가 이루는 각 구해보면 되는 거죠. 그죠? 자, 이것이 두 방향 벡터가 이루는 각으로서 두 직선 L, M이 이루는 각을 구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 두 번째, 직선 L의 법선 벡터, 직선 M의 법선 벡터, 두 법선 벡터가 이루는 각. 자, 요 각과 요 각은 서로 어떠해요? 같아요. 자, 왜냐? 뭐 왜긴요? 아주 간단하죠. 자, 요 각과 요 각은 더하면 몇 도예요? 180인 거죠? 왜? 얘가 90도니까. 그죠? 얘 더해서 180, 얘하고 얘 더해서 180. 그러니까 유각과 유각이 서로 어때요? 같은 거죠. 오케이? 두 직선이 이루는 각의 크기는 두 직선의 방향 벡터가 이루는 각을 구하든지 아니면 두 직선의 법선 벡터가 이루는 각을 구하든지 하면 된다 이거죠. 자, 그러면 방향 벡터든 법선 벡터든 두 벡터가 이루는 각을 내가 구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두 벡터가 이루는 각은 그렇죠. 코사인 세타가 크기분의 내적. 이걸 또 이용하는 거예요. 오케이? 크기분의 내적. 이걸 가지고 구하면 되더라. 무슨 말인지 아셨죠? 오케이? 자, 그 다음 두 직선이 서로 수직이더라. 아니다. 두 직선이 서로 평행이더라. 자, 수직 조건과 평행 조건. 자, 원래 두 직선이 수직이면 뭐죠?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이었잖아요. 그렇죠?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이었다. 자, 그거 똑같아요. 자, 두 직선이 서로 수직이면 두 방향 벡터가 수직이란 얘기죠. 그래서 두 방향 벡터가 u1, u2, v1, v2이면 서로 수직이 되면 수직이면 내적이 0이니까 당연히 x성분끼리의 곱과 y성분끼리의 곱의 합이 0이 되더라는 거죠. 그 다음 평행하면 두 방향 벡터는 실수배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되더라. 결국 K는 U1분의 V1, U2분의 V2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셨죠? 자, 두 직선이 이루는 각의 크기는 두 방향 벡터 또는 두 법선 벡터가 이루는 각 코사인 세타는 크기분의 내적으로 구하고 두 직선이 수직이다. 그러면 방향 벡터의 내적이 0이다. 두 직선이 평행이다. 두 방향 벡터가 서로 실수배다. 개념 확인. 두 직선 L과 M의 방향 벡터가 주어져 있어요. 예각의 크기를 구하래요. 그러면 코사인 세타는 U 벡터의 크기 루트 5인가요? 그리고 V 벡터의 크기 루트 10인 거죠. 그 다음에 내적 2, 3은 6, 마이너스 1. 그래서 요 값이 5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약분하면 루트 5가 되고 이렇게 약분하면 루트 2분의 1이네요. 코사인 세타가 루트 2분의 1이니까 45도겠죠. 이해가셨어요? 자, 이제 원의 방정식 어떻게 될 거냐? 이제 원의 방정식. 자, 원이라는 것은 뭐죠? 원이라는 것은 하나의 정점으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점들의 자취. 이거인 거죠? 자, 그럼 얘는 또 벡터로 어떻게 표현할 거냐? 자, 그림을 좀 이용하기 위해서 자, C 벡터의 종점을 중심으로 하고 자, C 벡터의 종점을 중심으로 하고 거리가 R인 원의 벡터 방정식. 자, 점 C가 원의 중심이에요. 그리고 CP, 반지름이 R이에요. 그거의 벡터 방정식. 자, 그러면 자, 중심 얘는 C 벡터이고 그 다음 원유의 임의의 점.
대해서 위치 벡터를 p 벡터라고 합시다. 위치 벡터를 p 벡터라고 한다면 우린 이거 있죠. cp 벡터. cp 벡터의 크기가 r인 거죠. 그죠? cp 벡터의 크기가 r이구나. 결국 p 벡터 마이너스 c 벡터 요거의 크기가 r이라는 거구나. 오케이? 써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벡터의 크기. 벡터의 크기. 보면 막 떠오르는 것이 있어요. 벡터의 크기. 내적하고 연결시켜야 돼요. 동일한 벡터의 내적 값은 그 벡터의 크기의 제곱이죠. A 내적 A는 A 크기의 제곱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반대로 벡터 A의 크기의 제곱은 그 벡터의 동일한 내적 값이다. 그러니 요거의 양변을 제곱을 해버리면 좌변은 p 벡터 마이너스 c 벡터 내적 p 벡터 마이너스 c 벡터가 r 제곱이다 라고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써 있는 거예요. 오케이? 자, 해서 얘를 형광펜으로 표시하면 크기가 r인 거 또는 내적 값이 r 제곱이다. 오케이? 자, 여기서 C 이게 뭐죠? 원의 중심. R 이게 뭐죠? 반지름. 자, 내적으로 표현했을 때 C가 중심 벡터고 오른쪽 R제곱에 해당되는 것이 반지름이다. 글씨가 왜 이러죠? 자, 반지름이더라 이거예요. 오케이? 자, 그럼 이걸 또 성분으로 표현해 보겠죠. 자, 성분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자, C벡터가 x1, y1이고 자, 원유의 임의의 점 P벡터가 x, y. 자, 그렇게 되면 방금 했던 거. 자, 뭐죠? P벡터 마이너스 C벡터의 크기가 R이다. 이걸 그대로 넣어보면요. 자, P벡터 마이너스 C벡터 x 빼기 x1, y 빼기 y1. 요 벡터의 크기가 R이란 얘기죠. 자, 성분상의 크기는 X성분 제곱 더하기 Y성분 제곱에 루트 씌운 거죠. 그래서 루트 얘는 X-X1 제곱 Y-Y1 제곱은 R이다 라고 표현이 되는 거예요. 이미 다 본 거죠. 그렇죠? 양변 제곱해 버리면 결국은 X-X1 제곱 Y-Y1 제곱은 R제곱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 식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별반 차이가 없더라 이거죠. 별반 차이가 없더라. 이해가셨죠? 자, 그 다음 하나 더. 자, 우리 교재 참고란에 써 있어요. 참. 두 점 x1, y1, x2, y2 요곳의 위치 벡터가 있는데 그것이 지름의 양 끝점이래요. 자, A 벡터가 있고 B 벡터가 있는데 두 벡터의 종점이 지름의 양 끝점이 되는 원. 그것은 어떻게 표현될 거냐? 자, 그러면 원유의 임의의 점 P의 위치 벡터를 이렇게 스몰 P 벡터라고 하면 당연히 우리는 뭘 생각할 수 있냐? AP 벡터와 BP 벡터는 직교하는 거죠. 그죠? AP 벡터와 BP 벡터는 수직이라는 거죠. 그죠? 자, AP 벡터 수직, BP 벡터 그러면 AP 벡터 내적 BP 벡터는 0이겠죠. 그죠? 그럼 AP 벡터는 P 벡터 빼기 A 벡터 내적 P 벡터 빼기 B 벡터는 0이 나오더라. 그것이 이렇게 써 있게 되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 우리는 이걸 보고 뭘 생각해야 하냐? P 벡터 마이너스 A 벡터, P 마이너스 A, 내적 P 마이너스 B. 서로 다른 놈이야, 지금. 다른 놈이야. 그 내적 값이 0이래. 그러면, A하고 B가 지름의 양
끝점이 되는 원이구나 이거죠. 이해가셨어요? 개념 확인. 좌표 평면유의 점 C의 위치 벡터를 C 벡터라고 했고 P의 위치 벡터를 X라고 했는데 이거래요. 아, 그러면 X에서 C까지의 거리가 5란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중심이 점 C고 반지름이 얼마짜리다? 5짜리다라고 알 수 있더라는 거예요. 이해 가셨죠? 자, 이제 예제 문제 풉시다. 예제 1번입니다. 자, 점 A를 지나고 방향 벡터가 u-3,4인 직선이 점을 지난대요. 그럼 뭐 직선의 방정식을 구한 다음에 요 점을 대입해도 되고요. 그 다음 요 점과 요 점이 한 직선상에 있으니까 요 두 점에 대한 벡터가 요 방향 벡터의 실수바가 된다라고 해도 되는 거죠. 그죠? 자, 한번 두 가지 다 한번 풀어볼까요? 먼저 첫 번째, 직선의 방정식 구해서 마이너스 3분의 x 마이너스 1은 4분의 y 마이너스 2인 거고, 자, 얘가 마이너스 2,a를 지나니까 대입하면 마이너스 3분의 마이너스 2 빼기 1은 4분의 a 빼기 2. 자, 요 값이 1 나오니까 a는 6이 돼야겠죠? 자, 또 다른 방법. 또 다른 방법은 1,2와 마이너스 2,a 이거의 벡터. 자, 그러면 벡터가 어떻게 되죠? 1에서 마이너스 2를 뺄까요? 그러면 3,2 마이너스 a겠죠? 자, 요것이 방향 벡터 마이너스 3,4의 실수배다라고 해도 되는 거죠. 그렇죠? 자, x성분이 서로 같아야 하니까 t가 얼마 돼야 돼요? t가 마이너스 1이 돼야 하잖아요. 그러면 결국 2 마이너스 a가 마이너스 4가 되면 되니까 a는 6이구나 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자, 두 번째,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향 벡터가 6,7이래요. 그러면 얘도 또 두 가지 풀 수 있겠네요. 어떻게? 첫 번째, 방향 벡터가 6,7, 2,4를 지나는 직선. 6분의 x-2, 7분의 y-4. 얘가 점 B, 마이너스 1,b를 지난다. 해서 대입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6분의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는 7분의 b 마이너스 4. 요거 계산하면 2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1인가요? 그쵸? 6분의 마이너스 3이니까. 그러면 b라는 것은 마이너스 2분의 1? 이거 뭐 바로 계산할까요? 2b 마이너스 8은 마이너스 7인 거죠? 그래서 b는 2분의 1이 나온다 이거죠. 그죠? 자, 또 다른 방법은 뭘까요? 네. AB의 AB 벡터하고 요 방향 벡터 6,7이 서로 어떻다? 평행하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AB 벡터 마이너스 1에서 이걸 뺄까요? 그러면 마이너스 3,b 빼기 4죠? 자, 요것이 6,7의 실수배다. 그러니까 t 값은 마이너스 2분의 1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b-4는 마이너스 2분의 7이 돼서 b 값은 4 더하기 4 빼기 2분의 7? 2분의 1이 나오더라 이거죠. 아무래도 뭐 상관없습니다. 그냥 실제 문제 푸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니까. 예제 2번. 점 A를 지나고 법선 벡터가 마이너스 2,3. 이번엔 법선 벡터예요. 그러면 직선은 마이너스 2에 x 더하기 1 플러스 3에 y-3은 0 이런 거죠. 그죠? 요것이 4a-3,3a를 지난대요. 대입하는 거죠, 뭐. 그죠? 여기다가 4a-3,3a 대입하자. 네? 대입을 하면 마이너스 2배의 얘는 4a-2 그 다음 3배의 3a-3인가요? 이거 풀면 되는 거죠. 그죠? 자, 마이너스 8a, 9a, a가 되고요. 플러스 4, 마이너스 9, 마이너스 5가 되나요? 그러니까 a는 얼마다? 5가 되더라 이거죠. 자, 또 다른 건 뭘까요? 또 다른 것은 점 a와 요 점, 요것이 한 직선상에 있잖아요. 그러면 요 둘의 벡터, 요 둘의 방향 벡터가 요 법선 벡터와 어떻다? 수직이다. 그러면 내적하면 0이다 이거죠.
그렇게 되는 거죠. 어차피 똑같은 식이 나오겠지만. 그래서 자, 두 벡터 방향 벡터 뺍시다. 이렇게. 그러면 4a-2, 3a-3 내적 마이너스 2, 3은 얼마다? 0이다. 결국 요거 내적 값이 이거 똑같은 거죠. 식이. 그렇죠? 아무래도 상관이 없더라 이거죠. 이해가셨죠? 예제 3번입니다. 두 직선이 이루는 예각의 크기를 구하라. 그럼 두 직선의 방향 벡터 또는 법선 벡터 하는 거죠. 그렇죠? 자, 방향 벡터는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법선 벡터는 A의 x 빼기 x1, B의 y 빼기 y1은 0 또는 ax, by, c. 이때 여기 있는 AB가 법선 벡터인 거예요. 오케이? 무슨 말 이해가셨죠? 자, x와 y에 있어서 b분의 1, d분의 1 이렇게 표현될 때 이렇게 표현되면 분모에 있는 b하고 d가 방향이고 ax 더하기 byc 이렇게 표현되면 a하고 b가 법선인 거죠. 그렇죠? 자, 그러면 자, 요것은 다 법선으로 판단하기가 훨씬 더 빠를 것 같아요. 자, 왜? 앞에 있는 식은 2x-y-4 이퀄 0이니까 이거의 법선 벡터는 2, -1이고 그다음 얘는 양변 3 곱해서 정리하면 x-3y 더하기 6 이퀄 0이니까 이거의 법선 벡터는 1, -3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코사인 세타는 크기 요거의 크기 루트 5 요거의 크기 루트 10 내적 2일은 2 3일은 3 그래서 분자가 5가 되니까 얘 루트 2분의 1이죠. 그래서 세타가 얼마다? 45도다 라고 하는 거죠. 오케이? 자, 그럼 이거에 법선 벡터 말고 이제 방향 벡터를 한번 표현해 볼까요? 자, 방향 벡터는 이런 꼴이에요. x하고 y를 양변으로 찢어 놓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그것은 색깔 달리해서 이항시키면 2x는 y 더하기 4, 양변 2로 나누면 x는 2분의 y 더하기 4. 어때요? 방향 벡터 1,2인 거죠. 그렇죠? 자, 두 번째 2만 이항하면 되겠네요. 그러면 3분의 x는 y-이니까 이거의 방향 벡터는 3,1인 거죠. 그죠? 그래서 요 둘 코사인 세타는 1,2의 크기 루트 5, 3,1의 크기 루트 10, 내적 3, 2, 5가 나오네요. 그래서 얘도 루트 2분의 1이다. 오케이? 아무래도 상관없다. 이거죠. 방향 벡터는 이렇게 x와 y를 양변으로 찢어놓고 분수로 표현을 해보고요. 법선 벡터는 그냥 함께 놓고 x와 y를 한꺼번에 한쪽 변에 몰아놓고 x와 y의 개수를 가지고 우리는 판단하면 된다 이거죠. 예제 4번입니다. 두 직선에 대하여 그러면 직선 A는 방향 벡터가 a, 3이고 지나는 점이 1,3이네요. 자, 직선 M은 얘는 방향 벡터로 아직 표현 안 돼 있으니까 해볼까요? 자, 5 넘겨요. 자, 그러면 y-5는 마이너스 3분의 2x잖아요. 그렇죠? 양변을 2로 나눌까요? 그러면 2로 나누니까 마이너스 3분의 x는 2분의 y-5가 되겠죠. 그렇죠? 2로 나눴어요. 그러니까 두 번째 직선은 방향 벡터가 마이너스 3,2고 지나는 점은 0,5라는 거죠. 그렇죠? 자, 근데 두 직선이 서로 수직되네요. 수직. 그러면 방향 벡터가 수직인 거니까 내적하면 0이 나와야겠죠? 자, 그다음 평행하면 실수배니까 두 방향 벡터가 서로 실수배의 입장이 돼야 한다. 그래서 1번은 써놓을게요. 다시 방향 벡터가 a, 3하고 마이너스 3,2니까 자, 수직 그러면 마이너스 3a 더하기 6은 0 나와 있는 거죠. 그래서 a는 2인 거고요. 그 다음 두 번째 평행하면 서로 실수배잖아요. 그러면 마이너스 3분의 a x성분의 b하고 2분의 3이 어떻다?
같다라는 거죠. 그래서 a는 마이너스 2분의 9라고 알 수 있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개념에 대해서 연습만 돼 있으면 문제 푸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자, 예제 5번입니다. 점 A와 P의 위치 벡터가 이거다. A 벡터 똑같고요. P 벡터 똑같네요. 그러면 A에서 P까지의 내적 값이 16이니까 얘는 뭐죠? 점 A 2,3을 중심으로 하고 반지름 제곱이 16인 거. 그죠? 그러한 도형이 되더라 이거죠. 그래서 답을 먼저 하면 그냥 이거죠. x-2의 제곱 y-3의 제곱이 16인 거잖아요. 그죠? 그럼 얘를 성분으로 하면요. 성분으로 하면 자, 점 P 벡터를 x, y라고 해서요. 그대로 하는 거예요. x-2, y-3 내적 x-2, y-3이 16이다 이거죠. 그래서 x-2의 제곱 y-3의 제곱이 16이다. 이렇게 표현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 이해 가셨죠? 예제 5번, 뮤제 5-1번 보니까 요거 있죠. 이 얘기는 뭐죠? AP 벡터와 BP 벡터가 내적 0이니까 수직이라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A와 B가 지름의 양 끝점이 되더라 이거예요. 그죠? 지름의 양 끝점이 되는 원이 되더라는 겁니다. 이해 가셨습니까? 자, 그 다음 원 나왔으니까 여러분들 아폴로니우스 원 혹시 기억나나요? 네, 기억이 잘 안 나죠. 아폴로니우스의 원 잠깐 설명할게요. 아폴로니우스의 원 이거는 두 개의 정점 A하고 B가 있어요. 그리고 동점 P가 있는데 A, P, BP 요거의 거리의 비가 M 대 N이에요. 오케이? 그렇게 되는 점 P의 자취. 두 정점 A, B로부터 A, P 대 B, P가 M 대 N인 그 점 P의 자취를 우리는 아폴로니우스 원이라고 하고 그 원은 A, B의 M 대 N 내분점과 외분점을 뭐로 삼는다? 지름의 양끝점으로 삼아요. 지름의 양끝점으로 삼는 원이 되더라 이거죠. 오케이? 그럼 얘를 벡터로 표현해보면요. 중요한 건 벡터니까 AP 벡터의 크기와 BP 벡터의 크기 의 B가 M 대 N이잖아요. 그러니까 AP 벡터 크기 대 BP 벡터가 M 대 N이다. 그러면 N 크기 P 벡터 마이너스 A 벡터 하고 M 크기 P 벡터 마이너스 B 벡터 얘를 만족하는 P를 A, B의 M 대 N 내분점과 외분점을 지름의 양 끝점으로 삼는 원이 되더라 이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형태를 보거나 또는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것을 보면 점 P는 원이구나 이거죠. 점 P는 원이구나. 자, 여기서 단서, 여기서 단서를 한다. 여기서 단 M과 N은 당연히 양수인 거고요. M과 N은 서로 같지 않아요. 오케이? M과 N이 서로 같게 되면 말이 안 돼요. 오케이? M과 N이 서로 같게 되면 원이 아니고 그때는 A, B의 수직 이등분선이 됩니다. 자, M과 N이 서로 같으면 뭐가 된다고요? M과 N이 서로 같게 되면 A, B의 수직 이등분선이 되는 거예요. 서로 다를 때 이렇다. 그래서 아폴로니우스 원은 이렇게 표현되더라 이거예요. 아시겠습니까? 네, 그러면 여러분들 이제 문제를 풀면서 조금 더 연습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